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연일 한바구음을 터뜨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서의 이 같은 분위기와 정반대로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를 다시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치열한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결국 중국 정부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7일 대만 현지 매체인 재경신보는 한국의 군수산업이 나날이 경이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던 동남아시아 시장마저도 이제는 한국제 방산무기로 갈아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글로벌 국방 예산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대형 방산기업들이 달성한 수주 또한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표된 국방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이미 미국과 독일이 국방 예산을 각각 10%와 17%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의 국방 예산을 13%로 늘려잡을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위비가 매해 크게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주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군수산업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2.4%로 직전 5년보다 2배에 이른다. 한국 5대 방산기업의 2022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수주잔고는 100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만 매체인 재경신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주문이 큰 몫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이 같은 한국무기 열풍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러시아의 위상을 크게 몰락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만 하더라도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고의 품질과 신속 정확성을 자랑하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재빨리 도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보기로 삼아 유럽 내에서 다시금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전략에 큰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고질적인 품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을 쥐락펴락해왔던 러시아의 방산기업들이 속속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또 다른 신흥 방산 시장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지 최대 무기 공급업체였던 러시아는 품질 문제로 고객을 잃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자리를 한국제 무기가 차지할 전망이다. 심지어 이러한 기류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꾀하려던 중국의 전략마저 좌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2021년 수출액은 5년 전보다 40%나 급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태국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2017년 당시에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엔진 문제로 인해 자초됐었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기란 어불성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미얀마 군사정권조차 조악한 중국제 방산무기의 품질에 연일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만큼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는 동남아시아의 발길이 더욱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고사 직전까지 내모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7일 대만의 유력 매체인 중국시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막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인 중국시보는 미국 정부가 중국 대륙의 반도체 산업을 사사건건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부터 고차원급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반도체산업협회는 한국의 웨이퍼 공장 설비 투자가 2024년까지 41.5% 증가한 21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중국은 2% 늘어난 166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대만 매체는 중국 정부가 당초 양해를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겠다고 표명한 것과 달리 이처럼 반도체 투자를 주저하고 나선 배경에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려 해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매체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기술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 및 정치적 주도권 선점 경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챗GPT는 중국 본토에 수출이 금지된 수만 개의 엔비디아 반도체를 별도의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조립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만 매체인 중국시보는 세계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인식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서방 진영의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투자로 인해 그야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올해 파운드리 분야에 249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만의 TSMC 또한 한국 기업들의 맹추격으로 인해 조만간 추월당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대만 사회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지난 3월 27일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하우스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해가 지날수록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면서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들이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실제로 최근에 독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전기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에 관해서는 확실히 동아시아 기업이 앞서 있다. 독일 연방당국은 독일 특허청이 작년에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총 4,651건의 신규 출원을 접수했다며 지난 월요일에 미넨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은 1,155건의 새로운 개발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9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기업과 개발자는 자국에서 898건을 출원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기업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은 특허 출원 경쟁에서 3위에도 들지 못할 만큼 처참한 성적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별 기업의 특허 출원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768건의 특허를 출원해 1위에 올랐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2위에 오른 중국의 CATL은 이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5개의 특허만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던 중국 기업들이 서서히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에서 잇따라 뒤처짐에 따라 조만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의 독점 우위를 넉놓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매체인 아우토하우스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허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한국 기업들은 이노베이션 역동성에 있어서도 가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독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등록 증가율이 해마다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특허 등록 수가 무려 69%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이와 달리 2위와 3위를 차지한 미국과 중국은 각각 43.3%와 40.6%가 증가했고 일본은 23.3%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독일 특허청의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했듯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어코 최대 경쟁자였던 중국 기업들마저 가뿐하게 제쳐버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독일 사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동성을 시급히 따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독일과 대만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지금껏 쌓아올린 성과에 자만한 나머지 기술 혁신과 성장 노력을 게을리하고 여기에 덩달아 이웃을 상대로 온갖 험악한 갈등을 유발할수록 언젠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매우 선명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